우리 가게의 장사는 늘 그저 그랬다. 아내가 줄곧 이상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밀의 무지개빵, 고추기름 마카롱, 겨자맛 도넛, 스노이 샌드위치 등. 이웃 주민들이 정상 제품을 팔아주는 것 외에는 보통 길 가던 사람이 호기심에 맛볼 뿐 두 번 찾아오는 낯선 얼굴은 거의 없었다. 나도 아내가 즐거운 것이 중요했지 매출은 딱히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모자 쓴 소년이 자주 우리 가게에 찾아왔다. 가장 많이 주문한 것은 캐비와 에그타르트와 두리안 고기 분말빵이었다. 나는 그런 특이한 조합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소년이 몇 번 다녀간 후 나는 내 아내의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는 녀석과 소년이 꽤 닮았다는 걸 알아차렸다. 남자의 본능적인 위기감에 나는 첫 공격을 개시했다. 내가 처음으로 먼저 그에게 말을 건넨 순간이었다. 혹시 주기락 씨 맞나요? 그 소녀는 내가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모자를 급히 눌러쓰며 검지를 입에 댔다. 쉿. 그는 사방을 둘러본 후 말했다. 제가 이 집 빵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서 설마 나를? 그것도 성숙한 중년 남성을 본인의 팬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바로 그때 아내가 다가왔고 작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나에게 눈치를 줬다. 어쩔 수 없지.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모자를 쓴 그 소년에게 다가갔다. 혹시 사인 좀 부탁해도 될까요? 그날 이후 주기락은 자주 우리 가게에 나타났다. TV 밖에 그는 친해지기 쉬운 사람이었다. 우리 부부는 그의 촬영 에피소드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가끔 TV에 그가 나올 때면 그는 모니터링하듯 느낌이 어떤지 고칠 점은 없는지 진지하게 묻곤 했다. 우리 부부도 그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년의 환한 웃음 속에서 가끔 어떤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마치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막이 있는 느낌이었다. 소녀는 대스타가 아닌가. 그들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스크린 뒤에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얼굴이 존재하는 것 역시 이상할 것 없는 일이었다. 그날 아내는 평소처럼 진열대에 회심의 작품들을 진열하고 있었다. 주기락은 그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허니칩 씨가 이걸 좋아할까요? 보통은 좋아할 리 없지.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여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겠지? 나는 아내가 괜히 두 사람의 감정을 망치게 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쪽에 진열되어 있는 정상 제품을 가리켰다. 여자분에게 선물할 거면 이게 낫죠? 그럴까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맛을 사주고 싶은데 기왕 아저씨가 추천해 주셨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말을 마친 소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런데요, 여자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면 무슨 선물이 좋아요?
그런 일이라면 이 아저씨가 경험이 아주 풍부하지. 서프라이즈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해요. 예를 들면 기념일에 왜 꼭 장미 99송이를 줘야 하죠? 바게트 99개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아내가 웃으면서 다가왔다. 남편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완전 시간 낭비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기락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아저씨는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쁜 분을 잡으셨어요? 나는 억울해졌다. 잠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요. 얘기를 하다 보니 저 녀석과 부인이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갑자기 내게도 아들이 있었다면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아하는 여자 이야기를 했겠지. 갑자기 아빠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나도 모르게 불쑥 얘기를 꺼냈다. 다음에 그 여자분도 같이 가게로 놀러 와요. 최근 도시의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TV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가 끊임없이 나왔다. 하필 그 시기에 주기락이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한 것이다. 아내는 빵을 구울 의지도 없어져 인터넷에서 뉴스를 찾는데 몰두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아무 결과도 없었다. 모호한 정보는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주기락과 꽤 오랜 시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우린 그를 친구라고 생각했었다. 며칠 후 드디어 나타난 그는 평소와는 다른 피곤한 얼굴로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나와 아내는 서로 시선을 맞췄다.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늘도 캐비와 에그 타르트와 두리안 고기 분말빵이죠? 나는 망설이다 다가가서 물었다. 그는 조금 놀라는 듯 하더니 곧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탁드릴게요, 아저씨. 하여간. 나는 커피를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도 나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남자들 사이의 격려는 말이 필요 없는 법이다. 아내는 최근에 만든 창작품을 들고 와서 주기락에게 평가를 부탁했다. 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맛있어요. 주기락은 해벌쭉 웃으며 알 수 없는 모양의 빵을 쉴 새 없이 칭찬했고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기락 씨가 맛있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솟네. 다음 주에 좀 내놔야겠다. 그게... 나는 한 입 맛본 후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나를 째려봤다. 당신 평가가 기락 씨의 평가보다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녀석은 더 미친 듯이 웃었다. 아무래도 이 가게는 곧 망할 것 같아.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지. 바깥의 먹구름이 드디어 거친 것 같았다. 나는 서로 지켜세우는 두 사람을 보며 결국 평가를 포기하고 함께 웃었다. 녀석이 가게를 나설 때 나도 따라 나섰다. 언제든 오고 싶으면
우리 빵 먹으러 와요. 나는 이것이야말로 어른다운 침착함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문가에 기대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는 웃으려 노력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린애들은 원래 그런 법이야. 아저씨는 다 이해한단다. 그럴게요. 남자들끼리의 약속이니 그가 꼭 지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그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내 예감은 정확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주기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의 회심의 작품들은 재구매율 0%인 일상으로 돌아왔다. 역시 아내와 주기락의 입맛이 독특했던 것이었다. 그 녀석. 막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문 앞에서 여자 한 명이 유리를 통해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빵 살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예의 바르게 물었다. 나는 오늘 매출액을 떠올리며 얕은 한숨을 쉬었다.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 여자분, 당신이 오늘 아내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부탁합니다. 당연하죠. 어서 오세요. 그 여자는 가게를 둘러보다 생각지도 못한 빵 앞에 멈춰섰다. 찾았다. 역시 이 가게였구나. 여자는 기뻐하며 유리 진열장에 기댔다. 나는 깜짝 놀라며 희미한 가능성을 제쳐두고 다가가서 물었다. 손님, 이거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제 친구가 이 빵을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찾으러 다녔거든요. 역시 그녀가 맞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주기락의 소식을 물어볼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여자가 말을 이어갔다. 그 친구가 이곳을 비밀기지라며 숨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찾아버렸네요. 녀석, 미안하게 됐다. 내가 너의 서프라이즈를 망쳐버렸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 죄를 절대 먼저 발설하지 않을 거란다. 여자는 기뻐하며 디저트와 빵을 여러 개 골랐는데 대부분이 정상적인 제품이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인사한 후 가게를 나섰다. 아무래도 아내에게 새로운 제품 개발을 멈추지 말라고 해야겠어. 언젠가 쓸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혼자 조용히 계획했다. 도시 분위기는 곧 무슨 일이 발생할 것처럼 어수선했고 날도 어두침침했다. 아내는 요 며칠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가게에는 아내의 회심의 작품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손님들은 모두 큰 마스크를 쓰고 쉴 새 없이 기침을 했다. 올해 환절기 감기는 평소보다 독하군. 그런 생각을 하며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때 문에 달린 종이 울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은발의 소년이 서 있었다. 처음에는 익숙한 얼굴 같았다. 그러나 차가운 표정과 검은 윈드 재킷을 입은 모습은 내 기억 속의 그 녀석과는 거리가 있었다. 혹시
마피아 친척이 있나? 아니면 도플갱어 킬러인가? 머릿속에 수많은 영화 장면들이 스쳤다. 그때 아내가 다가왔다. 그는 아내를 흘끗 본 후 창가 자리에 앉았다. 주기락이 늘 앉던 자리였다. 주문이요. 나는 잠시 멍해서 미처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바로 인상을 쓰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문. 마피아들도 디저트를 먹는구나. 나는 황급히 메뉴판을 건넸다. 그는 슬쩍 메뉴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캐비아 에그 타르트와 두리안 고기 분말빵이요. 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기가 어두운 아저씨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조합을 시키다니 아무래도 의심이 피어났다. 저기 죄송합니다. 혹시 캐비아 에그 타르트와 두리안 고기 분말빵 주문하신 건 맞나요? 네. 그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나는 계산대 뒤에서 그 차가운 인상의 킬러를 몰래 살펴봤다. 사람 성격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며 억측을 자제했다. 아내는 그가 앉은 테이블에 빵과 죽이라기 먹어봤던 신제품을 함께 올려놓았다. 아내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주문하신 빵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비스로 드리는 저희 신제품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 킬러는 아내를 쳐다본 후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때 죽이락 전용이었던 특별 세트를 먹기 시작했다. 당신... 나는 아내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검지를 입으로 가져가며 쉿! 이라는 동작을 해보였다. 순간 나는 뭔가 떠올랐지만 또 내 착각인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웃으며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마피아, 아니 은발의 소녀는 떠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다. 다만 마지막에 계산대에 돈을 올려놓은 후 낮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고 가게를 떠났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나는 정확하게 들었다. 나는 가게 밖으로 나가서 점점 사라지는 꿋꿋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는 남자의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없다, 녀석아. 아내는 겉옷을 두르며 밖으로 나왔다. 아내도 독감에 전염됐고 나의 끊임없는 재촉에 병원에 가기로 약속했다. 나는 아내를 붙잡았다. 가서 링거 한 대 맞으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나도 목이 간질거리는데 같이 가서 약이나 지어와야겠어. 나는 아내를 데리고 은발의 소년이 사라진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그리고 아내의 독감이 나으면 같이 더 재미있는 신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 녀석이 또 왔을 때 신나게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어휴, 드디어 전화 받네요. SOS예요.
이번엔 진짜예요. 삶이 결국 나 같은 어린 고양이를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반대예요. 방금 나한테 한 달 휴가를 줬어요. 너무 갑작스런 휴가라서 어디 가서 놀아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요. 당연하죠. 아휴, 유럽이랑 미국은 일 때문에 자주 갔고 일본은 말이 안 통해서 마음껏 놀 수가 없고. 그러지 마요, 허니칩씨. 나 진짜 괴로워서 그래요. 호주 가서 알파카 밥도 주고 싶고, 섬에 가서 인생에 대한 고찰도 하고 싶고, 극지대도 다시 가보고 싶어요. 사실 국내에 있는 시골집에 묵으면서 한 보름 농촌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금방 들키겠죠? 당신이 최고예요. 근데 제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귀찮아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지역마다 번호 매기는 것도 고민이고요. 게다가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딱히 무작위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스스로 잘 결정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아니죠. 너무 중요해서 이 주기락조차 해결할 수 없는 큰일이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내가 말한 여행 루트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럼 나머지 보름은요? 봐요. 어려운 문제라고 했죠? 무슨 소리예요? 어쨌든 아이디어는 줬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더 생각해 볼게요. 누가 나 불러요. 일단 끊을게요. 고마워요. 나의 우유부단한 동지. 늦었는데 아직 안 자요? 이렇게 고요한 밤에 내 정신적 지주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허니칩씨요. 허니칩씨는 내 정신적 지주예요. 허니칩씨 목소리만 들으면 피곤함도 졸림도 다 사라져요. 네네, 알겠어요. 네? 왜냐면 방금 질문하신 분이 몇 분 전에 SNS에 집 리모델링 링크를 올리셨거든요. 이사라도 하게요? 방에 대한 로망이라도 있어요? 응? 지금 내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방이 마음에 들었구나. 그럼 지금 사러 갈래요? 반만 맞았어요. 나머지 반은 그거 알아요? 간식은 누군가와 나눠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에 대한 로망이라기보다 생활에 대한 로망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휴가 땐 간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누군가와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먹고 맞아요.
겨울에는 히터 켜두고 푹신한 러그 위에서 뜨거운 찐빵 먹고, 시간 있을 때는 같이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맞아요.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 인생이 아름다울 거예요. 아, 내 대사를 가로챈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아직 들려줄 말은 많으니까. 나머지 말은 얼굴 보면서 하나하나 들려줄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간식이 잔뜩 쌓여 있어요. 언제쯤 그 반쪽이 돼서 나랑 간식도 나눠 먹고 내 로망을 이뤄줄 거예요?